안녕하세요, 주당전화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버번 위스키를 또 찍어볼 건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 제품들 와일드 터키입니다. 오늘은 와일드 터키에서 또 굉장히 귀한 분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와일드 터키 브랜드 앰베서더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게 먼 데까지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전화 강령하셨습니까? 저희가 뭐 초면은 아니고 이제 뭐 오다 가다 좀 뵀어요. 네. 행사 때도 한번 뵙고. 그때는 이제 이 제품은 아니고 다시. 네, 다른 제품으로 그렇죠. 했었었죠. 오늘 약간 여전사 같은 느낌으로 오셔가지고. 예. 와일드 터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와일드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미국스럽게, 미국스럽게. 네, 맞습니다. 아메리카스럽게. 락앤롤 같은 느낌이 나죠. 확실히 전에 뵀었을 때 그 정장 입으셨을 때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쵸. 그때는 또 다른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러면 제 소개를 먼저 그쵸, 드려야 그쵸. 될 것 같아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수입 유통사 트랜스 베버리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브랜드 앰버서더 이미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와일드 터키를 소개하기 전에 버번이란 무엇인가, 버번에 대해서도 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먼저 도와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와일드 터키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미국 위스키, 아메리칸 위스키에 속해 있는 버번 위스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 6개 정도의 이제 연방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딱 4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위스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두 번째, 옥수수 함유량이 51% 이상이면 되고요. 병입될 때의 도수가 40도 이상이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크통은 뉴 오크, 새 오크통을 사용을 하는데 차링이라고 하죠. 안에를 그을리는 그 작업이 반드시 진행된 그 오크통에서 숙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 4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어디 가셔서 나는 버번 위스키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한 오크통에다가 원액을 넣어서 숙성하면 그건 버번이 아닌 거네요. 네, 이제 차링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계를 반드시 거쳐주셔야만 하시는데요.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단계를 그 중에서 이제 증류소마다 선택해서 그 안에다가 숙성을 한다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지키지 않으면 버번이 버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스트레이트 버번, 이제 스트레이트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버번을 보셨을 텐데요. 그 스트레이트 버번이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실 버번에 최소 숙성 연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소 2년 이상은 숙성을 해야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이상 숙성하지 않은 제품은 그냥 버번? 네. 그 이상 숙성해야지만 스트레이트 버번? 네. 보통 이제 바로 이제 1년 정도만 숙성했다라고 한다면은 버번이라고 불리우겠지만 2년 이상 숙성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부터는 스트레이트 버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켄터키 버번이라는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켄터키 주에서만 만들어진 버번을 켄터키 버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브랜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버번과 그리고 스트레이트 버번 그리고 켄터키 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와일드 터키는 켄터키 스트레이트 버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 그냥 버번이 아니라 켄터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버번이다. 자, 그럼 이렇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와일드 터키. 저는 뭐 버번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다 마셔봤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이 와일드 터키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높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데 사실은 이 제품이 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냥 맛있다 그러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품별로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와일드 터키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저희 와일드 터키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와일드 터키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요.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최고의 미국산 곡물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렸던 4단계인 엘리게이터 차 배럴만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스파이스함이라든지 이런 바닐라 그런 오크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히 잘 살아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스터 디스틸러 이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미 러셀, 버번계의 아버지, 버번계의 부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미 러셀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젊은 버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은 우상 같은 존재잖아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특히 이제 지미 러셀 이제 마스터 디스틸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러셀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문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지미 러셀은 이제 아시는 대로 와일드 터키의 3대 마스터 디스틸러십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제 에디 러셀, 이제 지미 러셀의 아들인 에디 러셀이 정식으로
오피셜적으로 마스터 디스틸러로서 이제 임명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현재 에디의 아들이자 지미의 손자인 브루스 러셀이 현재 러셀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활동을 하면서 후계자로도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디 러셀의 조카딸이자 지미 러셀의 손녀인 존 스트리트 또한 와일드 터키 증류소의 가이드로 활동을 하면서 브랜드 앰버서더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는 러셀이 2대를 넘어서서 3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말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일드 터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저도 궁금했던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와일드 터키 101이랑 와일드 터키 8년 이게 다른가요? 와일드 터키 101과 이제 와일드 터키 101 8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와일드 터키 1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에서 8년 사이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을 통해서 만들어지던 제품이라면, 와일드 터키 8년은 8년 이상 숙성된 제품들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이제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이제 한국을 포함한 일본, 그리고 이런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고급진 그런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 와일드 터키 글로벌 시장에서 타겟팅을 하기 위해 훨씬 더 프리미엄화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8년 이하의 그 원액도 좀 들어갔었었는데 이제 6년에서 이제는, 8년 사이에. 그렇죠. 근데 이제는 8년 이상의 프리미엄한 원액만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와일드 터키 101 8년이다. 네. 이제 와일드 터키 101 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와일드 터키 12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포함한 일본,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에만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오히려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만나보실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럼 미국에 가면 없나요? 그게? 네. 이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 이렇게 법원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진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서 따로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되게 그냥 저는 흔한 오피셜 제품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네요, 이거는. 네. 와일드 터키 101도 와일드 터키 101 8년도 모두 둘 다 좋은 제품이지만, 와일드 터키 101과 와일드 터키 101 8년은 조금 더 프리미엄화된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와일드 터키 101이랑 와일드 터키 101 8년이랑은 좀 다른 제품이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와일드 터키의 마스터 디스틸러가 이제 러셀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판되고 있는 이 와일드 터키 제품들이랑 러셀 뭐 10년, 러셀 싱글 배럴 이런 제품들은 같은 계열의 제품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아예 다른 타입의 제품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정말 애매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와일드 터키를 만들고 있는 마스터 디스틸러는 이제 지미 러셀과 에디 러셀이기는 하지만, 와일드 터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들은 와일드 터키에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담겨져 있는 제품이고요. 러셀스 리저브라고 하는 것은 이 러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마스터 디스틸러가 만들어낸 그 러셀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제품으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디스틸러 에디션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그런 느낌이죠. 사실 이제 러셀스 리저브라고 하는 이 제품은 정식 출시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페이크 리타이어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와일드 터키나 아니면 버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미 러셀이 가짜 은퇴를 많이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일을 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에디 러셀이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와일드 터키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이제 러셀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서 이제 러셀스 리저브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음날에 지미 러셀이 출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러셀스 리저브가 시리즈가 나오게 됐는데, 다들 반응이 너무 좋으니 정식으로 출시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가 되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러셀스 리저브라고 하는 제품과 와일드 터키는 어떻게 보면 와일드 터키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스핀오프된 제품이다. 그래서 러셀스 리저브가 오픈런이라든지, 그리고 좀 구하기가 어려운, 특히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 같은 경우에는 오픈런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라인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상위 라인이 아닌
다른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으로 스피노프의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다른 제품입니다. 그런데 와일드 터키 제품을 보면 유독 101프루프 제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와일드 터키에서 101, 이제 101 프루프는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인데요. 이제 지미 러셀, 이제 3대 마스터 디스틸러인 지미 러셀과 4대 마스터 디스틸러인 에디 러셀이 둘이서 와일드 터키가 가장 잘 표현이 되는, 잘 피어나는 프루프가 101 프루프이기 때문에 101 프루프가 와일드 터키를 대표하는 도수가 되었다. 상징하는 숫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일드 터키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수다. 네. 그냥 무조건 50도보다 높아야 된다 해서 막 50.5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네요. 네.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풀바디 버번이 만들어질 때 이 101 프루프는 정말 전통적인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이 101 프루프였을 때 훨씬 더 좋은 밸런스라든지 훨씬 더 좋은 아로마나 테이스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풀바디 버번은 이렇게 101 프루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의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모모학 개론 이렇게 입문하게 되는 모든 교육의 시작점에 다 이 10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정석 또는 개론의 개념이 바로 미국에서는 101이기 때문에 법원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101, 그게 바로 와일드 터키. 그리고 법원 애호가 분들에게는 이런 101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될 수 있게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01이라는 숫자는 와일드 터키라고 하는 브랜드를, 전통을 상징하는 숫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도수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로 자리 잡게 하는 1등 공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101이라는 그 숫자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마케팅적으로만 접근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와일드 터키가 얼마만큼의 상징성을 담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직접 마셔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와일드 터키 101 8년 시험 한번 해볼게요. 향은 뭐 늘 자주 맡던 그런 향이라.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50.5도 이제 101 프루프라고 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강렬한 아세톤 같은 그런 알코올 향이 먼저 느껴지실 훅 겁니다. 들어오는 그거. 네. 그 이유를 조금 지나시게 되시면은 프루티하고 조금 레몬이라든지 이런 시트러스함도 느껴지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프루티함과 바닐라 그리고 스파이시가 가장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맛은 뭐 사실 항상 좋아요. 정말 모난 데 없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뒷맛 좋고, 이거를 그냥 법원의 기준같이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크게 깎아내릴 것도 없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없고 정말 항상 좋은. 말씀해주신 대로 와일드 터키 101 8년이 바로 프리미엄 버번의 대명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101이라는 게 뭐 개론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가장 기준이 된다. 시작이자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버번의 기준 와일드 터키 8년 101.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강한 알코올이 이제 빠진 이후부터는 정말 달콤한 맞아요. 정말 설명을 먼저 잘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카라멜 같은 이런, 그리고 바닐라 힌트가 계속해서 피니쉬에서 피어오르는 게 잘 느껴지죠. 굉장히 달콤해서 버번 위스키를 안 마셔보셨던 분들도 마셔보셨을 때 맛있네, 달콤하네,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위스키를 아예 접해보시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도수가 50도가 넘는다고 하면서 정말 겁을 많이 먹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럴 때는 하이볼로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답니다. 자, 그 다음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제품.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품. 와일드 터키 12년. 법원에서 12년이면 사실 굉장히 귀한 거 아닌가요? 높은 편에 속하죠.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10년이 넘어가는 제품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품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몇몇 국가를 위한 네. 스페셜한 제품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본고장인 미국에서 만나보실 수 없고요. 특히 이 와일드터키 12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번 컬처에서 선정한 2022년 지난해 가장 세상을 놀랍게 만든 위스키로 선정된 게 바로 이 와일드터키 12년입니다. 이 위스키가 한 병에 3병의 위스키의 가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찬사를 받았던 제품인데요. 이 와일드터키 12년은 이제 와일드터키의 4대 글로벌 시장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 세계 최초로 일본보다도 먼저 한국이 런칭한 제품입니다. 4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거예요? 네. 사실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일본, 미국, 본고장인 미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주. 그 안에 한국이 들어갔고 와일드터키 12년의 경우에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최초로. 그만큼 버번의 시장이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정말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국의 이런 와일드터키 저희 브랜드가 정말 성장이 빠른 편에 속하기는 해요. 이렇게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덕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테이스팅 한번 해보실까요? 향은 아무래도 8년보다 조금 더 숙성된 네. 제품이기 때문에 우디함이 먼저 올라오게 되고요. 아세톤 느낌이 살짝 좀 적은 것 같고 이 제품은 오렌지 같은 아까 8년과는 다른 그런 오렌지 같은 다른 시트러스함이 올라오면서 바닐라의 힌트가 또 느껴지고 카라멜 다음에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좀 진한 설탕의 단맛도 좀 많이 느껴지죠. 이거는 향도 향인데 12년은 맛을 봤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맛을 보면 달다가 아니라 뭔가 되게 고급지게 달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콜릿의 그런 느낌도 나면서 되게 그렇죠. 복합적으로 달다. 이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복합적인 그런 아로마와 테이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무엇보다 도수에서 오히려 정말 도수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부드러운 텍스처가 굉장히 목을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죠. 생각보다 아까 그 8년을 먹었던 것보다는 도수가 안 느껴져요. 마시고 나서 이제 뱃속에서 화한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있는데 생각외로 목으로 넘길 때는 그런 도수가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없어서 오히려 8년보다도 위스키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드셔보셔도 더 좋지 않을까. 특히 와일드터키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열 히트인데요. 굉장히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을 잘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천천히 피어오르는 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미 러셀과 에디 러셀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히트는 와일드터키에서 정말 잘 느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항상 이제 다른 버번들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도수가 높은 버번을 마셨을 때 이 뱃속에 다시 끓어오르는 그 느낌, 그거를 굉장히 즐기는 편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와일드터키는 그 부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 김 피니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니쉬는 그냥 입이랑 코에서 느껴지는 건데 이거는 그냥 뱃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는 느낌이라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만 했죠.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혹시라도 안 드셔보셨으면 드셔보시는 거 추천할 만해요. 꼭! 케이스도 굉장히 예쁘고 진짜 맛있습니다. 오, 다 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101의 마지막 세 번째 맞습니다. 켄터키 스피릿. 이 켄터키 스피릿은 와일드터키에서 나오고 있는 시리즈 중에 러셀을 제외하고 싱글 배럴 제품인데요. 앞쪽 라벨에서 보실 수 있는 대로 어떤 창고에서 숙성을 했고 그리고 어떤 배치인지 몇 번 넘버의 배럴인지가 모두 수기로 적혀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번 다르게 나오나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이제 한 배럴에서 나올 수 있는 제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켄터키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지미 러셀의 역작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나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맛이나 그런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미 러셀이 직접 핸드 셀렉트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싱글 배럴의 제품이고 그리고 102%로 나오고 있는 제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미 러셀의 역작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성된 제품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와일드터키에서 숙성 창고는 29개의 창고가 있고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배럴만 7만여 개의 배럴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직접 선택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것을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만큼 와일드터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한 제품이다. 역작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의 와일드터키 증류소가
설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증류소를 더 짓는 거네요, 지금.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앞으로 와일드 터키가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굉장히 희소식이죠, 사실은. 정말 이 소식입니다. 되게 이 제품은 치고 들어오는 거랑 뭐랄까, 이건 오렌지라 그래야 되나요? 되게 시트러스 하면서도 떫은 느낌이 좀 많이 강해서 네. 확실히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싱글 배럴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오크의 특성이 정말 많이 녹여져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 버터 애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버터를 두른 팬에 그런 과일 같은 것을 한번 볶아내고 나서 먹었을 때 그런 고소하면서도 단맛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제품이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분들은 이 제품을 드셔보시고 맵다라고 느끼실 수도 맞아요, 있을 맞아요. 정도의 그런 시트러스함과 그런 스파이시함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원오원 제품인데 아까 앞에 먹었던 그 두 제품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치고 들어오는 스파이시하면서도 자극적인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굉장히 다른 개성을 품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맛있네요. 전 버번은 다 좋아하는데 진짜 와일드 터키는 다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항상 좋아요. 매시빌이라고 하는 그런 레시피라고 해야 할까요? 위스키를 만드는 그런 레시피가 하나씩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버번의 매시빌이 하나로 정해져 있고 라이의 매시빌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도 이런 숙성과 이런 블렌딩의 기술로 굉장히 많은 라인업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에 저는 항상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항상 놀라고 있습니다. 위스키는 예술 작품 같은 거죠, 사실은. 정말 작품이죠. 그리고 이때 정말 훨씬 더 놀라운 제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와일드 터키 마스터스 킵의 새로운 제품이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게 그 빨간색 그 쉐리 리바이벌 그렇죠, 그렇죠. 제품이죠. 이제 그 제품 이후에 그럼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와일드 터키의 정말 빅팬이시라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실 테지만 예전에 와일드 터키의 볼 기븐이라고 하는 제품이 다시 한 번 더 마스터스 킵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서 출시가 된 제품이 있습니다. 마스터스 킵 엄포 가튼을 대표님께서 보여주시죠. 바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제품입니다. 사실 케이스 모양은 기존의 마스터스 킵이랑 똑같은데 맞습니다. 이 제품이 되게 재밌고 독특한 제품이라고 하셨어요.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출시된 마스터스 킵 엄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 와일드 터키의 빅팬이면은 아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그 폴기븐이라고 하는 그 제품의 연장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폴기븐이라고 하는 제품은 하나의 실수에서 탄생을 한 제품인데요.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직원이 버번 위스키를 라이 위스키를 숙성하고 있었던 배럴에 실수로 붓게 되면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그 한 번의 실수를 에디 러셀이 한번 맛을 보고 이것은 잘 만들면 정말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번의 실수를 한 번의 용서로 그리고 엄포 가튼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 한 번의 용서가 더 이상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수에서 발생한 그런 기회를 잡아서 정말 용서로. 히트작 같은 제품을 만들어낸 거네요. 특히 와일드 터키 마스터스 킵 엄포 가튼은 13년 동안 숙성한 버번 위스키와 그 8년에서 9년 사이에 숙성한 라이 위스키의 이 블렌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메리칸 위스키 카테고리인데요. 버번 위스키라고도 부를 수 없고 라이 위스키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훨씬 더 큰 카테고리인 아메리칸 위스키로 분류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버번이랑 라이를 섞은 거네요. 네. 그래서 버번 위스키의 특장점과 라이 위스키의 특장점이 함께 느껴지는 제품으로 라이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파이시함과 굉장히 그런 풀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면서도 이런 히트감 그리고 피니쉬 이런 것들은 버번에 훨씬 더 바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버번 위스키 쪽으로 훨씬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토리가 있고 재미있는 알아두면 언젠가는 술자리에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썰이 될 만한 재밌는 제품이다. 와일드 터키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들어와 있는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소량 들어오나 보네요. 네.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스터스 킵은 아시는 것처럼 한정판으로만 출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답니다. 혹시라도 뭐 이 제품이 눈에 보인다면 꼭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와일드 터키 8년 101로 하이볼을 만들어서 먹어보는 시간 한번 가질 건데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거든요. 날씨가 더워지면 항상 하이볼이죠. 하이볼이죠. 와일드 터키 8년으로 하이볼을 또 직접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주시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일드 터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래도 도수가 처음에 정말 아예 위스키를 접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트렌드에 올라와 있는 칵테일이자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는 하이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잔이 되게 예뻐요. 이게 아무래도 전용 잔인가 봐요. 맞습니다. 와일드 터키 하이볼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전용 잔인데요. 사실 요즘 그냥 흔하게 쓰고 있는 하이볼 잔보다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보기에도 그렇겠지만 이제 직접 손으로 만지셨을 때 훨씬 더 시원함과 이런 청량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러 주석잔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되게 이거는 술을 마시면서도 약간 감성적으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더워지는 만큼 시원한 거를 찾으시게 되실 수밖에 없으실 텐데 손 안에 감기는 감각부터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훨씬 더 프리미엄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30ml씩 와일드 터키를 준비를 해주신 이후에 글라스 안에 얼음을 가득 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120ml 정도 진저 에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와일드 터키는 뭐 탄산수나 토닉보다는 진저 에일로? 네. 사실 토닉보다는 이제 나는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나는 위스키 본연의 맛이 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탄산수를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나는 아직까지는 위스키를 마실 때 좀 단맛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진저 에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저희는 우선은 와일드 터키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진저 에일로 하이볼 즐기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 집에서 드시실 때 레몬 슬라이스가 혹시나 레몬이 집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 조각 곁들여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시원하게 드시네요. 이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 되게 더웠었는데 와, 마시니까 진짜 그냥 짜릿하게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날씨 더울 때는 이런 하이볼 제품 마시면 정말 시원하게 그냥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날이 더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찬물이라든지 이렇게 시원한 음료를 찾으실 수밖에 없게 되시는데 거기서도 나는 알코올이 들어간 정말 좋은 그리고 간편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즐길 수 있는 칵테일을 원하신다면 와일드 터키 하이볼 꼭 추천드립니다. 광고 아니에요. 아무도 저한테 광고를 주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엠베서더님을 모셔놓고 와일드 터키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도 보고 마셔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다들 이제 와일드 터키 같은 이제 버번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앞으로 또 여름이 오고 더워지면 이런 제품들 편하게 집에서도 바에서도 외부에서도 즐겨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보고 계시는 이 와일드 터키 오늘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는지 참 아무래도 아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항상 좋은 시간을 보내실 때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와일드 터키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이 술을 믿으세요. Trust your choice, trust your spirit. 감사합니다. 주상자 TV였습니다. 와일드 터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